5년 11개월 만에 쇼크라. 서울의 집값이 활활 타오른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이번 주입니다. 8월 12일 현재예요. 0.32%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더 키웠죠. 지난 7월 22일에 0.3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0.28% 떨어지고 8월 5일에는 0.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8월 12일에는 다시 0.32%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대단합니다. 2018년 9월 둘째 주 0.3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5년 11개월 만에. 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난리가 났네요. 지난 3월 25일 0.01%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7월 22일에는 0.30%, 급기야 8월 12일에는 0.32%, 5년 하고도 11개월 만에 지금 최대폭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21주 연속 상승했잖아요. 참 집값을 보니까 참 허탈하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입니다. 인허가 수가 줄어들고요. 그죠? 준공이 줄어들고 분양주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뒤따라 줄기 때문에 폭등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러나 정부가 인허가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준공이나 분양 물량을 늘리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씀 저도 드렸는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더 큰 문제가 공급을 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8일 8일 주택 공급하겠다. 21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해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21만 7천 호에서요. 21만 호를 더 플러스 시켜서 42만 7천 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 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요.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시장에 엄청난 위협을 줄 겁니다. 그만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장관이 했던 말이 시장에는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합니다. 공급에 문제 없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우습게 반탓입니다. 아니 지표가 아니었잖아요. 인허가도 줄고 공급 뭐 다 줄었습니다. 착공도 줄고 준공도 줄고 분양도 줄고 이게 2023년 대비 2024년이 늘어났다고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2023년이 아니라 그 앞에 2022년 대비 2024년을 봤어야 되는데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집값이 지금 신뢰가 깨져서 시장에는 박살이 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만 이런 게 아닙니다. 거래량을 보면 지금 계속 확장될 모양새입니다. 7월에 거래량이 서울에서만 7,700까지 올라갔습니다. 7,715가구예요. 지금이 8월 16일인 것을 감안을 하면 아마 10,000가구가 넘어설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10,000가구가 넘어설 거라는 게.
만 가구가 넘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엄청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집값은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격도 보면 6월에 12억 4,581만 원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당연히 역대 최고치죠. 당연히 역대 최고치. 참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7월에도 11억 9,073만 원이거든요. 이제 말입니다. 11월도 12억대 넘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다행히 지금 8월은 10억대예요. 다행히 8월은. 10억 2,318만 원. 다행히. 물론 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이게 집값이 폭등했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매매가 되면 거래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평균 거래 금액이. 이게 뭐 국민 평형이다. 24평이다. 아니면 31평이다. 아니면 30평이다.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지금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갔는 게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참 나빠졌죠. 근데 문제는요. 서울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요. 이제 말입니다. 수도권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8월 12일 이번 주입니다. 0.18이에요. 상승폭 더 키웠습니다. 7월 22일에 0.15% 올라갔던 것이 8월 5일에는 0.16% 그리고 8월 12일에는 0.18%. 수도권도 올라가잖아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크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8월 5일에 0.07%에서 8월 12일에 0.08%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가고 이제 이게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뭐 전국으로도 전이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국은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더 많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요. 수도권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그렇습니다. 서울만 그것도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서울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요. 그리고 강북에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용산 마포구 그다음에 성동구 이쪽만 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 외 지역으로 외곽으로도 서울 외곽으로도 지금 확장될 폐쇄고요. 이게 수도권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면 집값은 훨훨 날았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요. 제가 기자를 많이 해봤잖아요. 제 감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지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시장 대응 때문에 지금 시장의 신뢰가 다 깨졌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지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집값을 더 폭등시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박상우 장관도. 저는 그래서 장관을 교체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5주 연속 상승입니다. 65주 연속 상승. 이거를 여러분 보면 당장 임대차 3법부터 폐지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장관이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이따위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전세 계약하는 거하고 4년 동안 전세 계약하는 거하고 전세 보증금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죠. 월세는요. 월세도 납니다. 2년 후에 5% 올리는 거하고 2년 후에 더 많이 올리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4년을 묶어 놓는다? 그럼 한꺼번에 다 올립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시장에 어떤 돌아가는 형국을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문서답 내지는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가 깨졌고 그 신뢰가 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의 집사자예요. 게다가 금리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집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시장이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매물이 생각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8월 15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79,782건으로 늘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7.8%가 늘었고요. 5,797건이거든요. 아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집을 걷어들인단 말입니다.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늘었어요. 오히려 집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거 패닉 바잉의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패닉 바잉했다 집을 샀는데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서 그동안 빌린 거 있잖아요. 연끌한 거. 일단 갚자. 이자에서 좀 해방이 되자. 이런 사람들이 늘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표라는 게 계속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지표가 결국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시장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을 합니다. 이제는 뭐 이거 연기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자 부담이 많이 더 커집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자가 높아져서 빌리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DSR을 9월에 2단계 도입하는 거하고요. 매물이 조금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시장엔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세 상승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대세 상승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과연 그렇게 대세 상승기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장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셨죠? 저는 꼭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